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지금까지요, 한의학에서 장상이론이라고 하는 오장육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인체 생명현상을 한의학에서 보는 기본 장부들의 기능과 역할들에 관해서 살펴보셨는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어있는 물질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서 서로 상호 조화하고 상호 견제하면서 전체로서 하나로의 생명이 유지돼 가는 것에 관한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가요, 도대체 한의학은요 어떻게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예전에 영화 스타워즈가 나와서 큰 히트를 쳤었죠.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벼랑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영상으로 툭 내 몸 안에 순간적으로 나타나죠. 즉 입체 영상이 나타납니다. 혹시요, 지금 물론 다 아시겠지만요, 이 입체 영화에서 나타난 입체 영상이요, 그 화면 합성을 통해 가지고 가공적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건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그 입체 영상을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 입체적으로 그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제 상대방을 보면서 전화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체 영상을 보면서요, 만지면 물론 실물은 없는 거지만 외형적으로는 실물과 똑같은 입체의 영상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전화로. 이제 전화로 연인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몸 치장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참 재미있고 기묘한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입체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레이저를 연구하던 분들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레이저를 연구하는 분들이요, 어느 날 레이저로 사진을 찍어서 필름에 강광을 시켜가지고 그 현상을 해보기로 하고요, 피사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지 단순하게 찍은 것이 아니라요, 사과를 찍는다고 하면 그 레이저를 쏘면서요, 레이저의 일부는 사과를 직접 통과해가지고 그 필름에 강광을 일으키고요, 일부는 사과를 통과하지 않냐고 사과를 반사해가지고 그 필름에 도달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장치를 해가지고요, 한쪽은 사과를 통과한 빛이 반사박을 통해서 필름으로 들어오고요, 한쪽은 바로 사과를 반사한 빛이 그 필름으로 들어오도록요, 이런 특수장치를 해가지고 필름에 그 이중으로 한 피사체를 비친 그 레이저 빛이 강광을 일으켜가지고 그 필름을 영상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로 찍은 사과의 필름을 보면요, 물결 모양이 이렇게 물결이 파동치는 모양입니다. 그 필름 자체에는 어떤 영상도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필름을 영상기로 돌려서요, 보는 순간에 피사체가요, 찍힌 피사체가 입체로 나오는 겁니다. 입체 영상이 잡힌 겁니다. 즉 입체 영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앞에서 보면 앞에가 모양이, 뒤로 가서 보면 뒤의 모양이, 위에서 보면 위의 모양이, 아래에서 보면 아래의 모양이 다 잡히는 겁니다. 우연히 한 연구인데요, 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연구자들이요, 얼마나 신기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입체 영상 홀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홀로그램이 지금 뭐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뭐 이조집회 방지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뭐 앞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에 더 많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를 할 때 상대방을 이렇게 입체 영상으로 보면서 얘기하게 되거나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그 사진의 필름을, 그 찍힌 입체 영상에 찍혀있는 필름을 반으로 쪼개봤습니다. 정가운데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영상기를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사과가 똑같이 다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아니, 필름을 정가운데를 잘라서 반을 딱 잘라가지고 사진을 비췄는데도 사과 전체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분들이 또 4분의 1로 잘랐습니다. 그걸. 또 8분의 1로 잘랐습니다. 또 반을 잘라서 16분의 1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과 전체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입체 영상으로. 그래서 최후에는요, 크기 아무 관계없이요, 필름이 아무 부분이나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비춰봤습니다. 그런데도 사과 전체가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요, 과학자들이나 많은 천문학자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거는 무언가 하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전체에 관한 정보를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양이 얼마든, 그 부분이 어디든 한 전체를 이루고 있는 그 부분은, 구성체로서의 부분은 전체에 관한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충격을 갖고 온 이론입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우리 인간도요, 아주 작은 세포 속에 우리 인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생명복제라고 하는 그 생명 속에 있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세포를 하나 떼내가지고 그것으로 그 생명 전체를 재현시키고 복제할 수 있다는 이론들이 나오고 실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우주 내에 존재자죠? 우주 내에 존재하고 우주 내에 탄생된 존재죠? 우주 밖에서 탄생돼서 우주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을 겁니다. 모든 과학자의 생각하기에, 철학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우주 내의 탄생물입니다. 그럼 우주 내의 탄생물은 어떻습니까? 이 이론에 의하면 아무리 작은 부분이랄지라도 뭘 갖고 있습니까? 전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죠? 그럼 뭡니까? 우리 인간이 우주 전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이제 옛날 동양 할아버지들이요, 도를 깨달으면 우주 전체에 관한 이론을 알 수 있으며 우주와 함께 생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황제내경의 기록이 황당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과학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는 얘기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우주 전체에 관한 정보를 깨달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바로 신이겠죠. 우주 전체를 이해하고 알게 됐다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골방으로 침잠하거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라. 부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안으로 침잠하거라. 네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예? 이제 예수나 부처나 깨달았다고 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안에 우주 전체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예언들을, 또 그 우주에 관한 정보를 다 깨달은 그게 바로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논리가 홀로그램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 홀로그램 이론에 의하면요, 이 필름의 분량이 작아질수록 그 밝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반으로 되면요, 그 입체 영상의 밝기가 반으로 흐려지고요, 8분의 1이 되면 8분의 1로 흐려지고요, 아주 작으면 작을수록 아주 흐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요, 우주 내에서 얼마나 작은 부분입니까? 아주 귀중한 존재지만요. 그러면 우리 내에 들어있는 우주 전체의 정보가 얼마나 흐리겠습니까? 그렇게 흐리기 때문에 그 우주에 관한 전체 정보를 밝게 보기가 아주 힘들어서 많은 이전에 도를 이루었던 성자분들께서 고행도 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렵게 그 도를 이루어 갔던 겁니다. 지금도 그 도를 그래서 단숨에 우리 안에 모든 정보가 있지만 그걸 보고 읽고 해석하고 알아내기에는 그 정보가 너무너무 흐리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밝게 보기에는 특별한 노력과 소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전에 할아버지들이고 이전에 깨달았던 성자분들의 얘기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요, 모든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들은 전체에 관한 정보를 그것이 얼마나 작건 또는 어느 부분에 있건 관계없이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과학적인 이론이 밝혀짐으로써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수많은 방면에 이론적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이와 같은 홀로그램 이론이 한의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한의학의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